네, 그 바베프는 파리에서 피신 중에 1793년 5월부터 파리 코민, 파리 시청이죠. 그래서 빈민을 구제하는 위원회의 비서로 일했습니다. 그는 파리의 민중인 생클로트, 반바지를 입지 않은 사람들, 민중들을 말합니다. 반바지는 이제 귀족들이 입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중들을 대변했고 그의 이제 급진적인 태도 때문에 파리 시청과 자주 충돌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솜도죠. 그 전에 있었던 솜도의 몽디디에서 일어난 문서 변조 혐의로 1793년 11월에 파리에서 체포됩니다. 다시 재판을 받았고 그 다음해인 1794년 7월에 만 프랑의 보석금을 내고 가석방이 됩니다. 그가 이제 석방된 후 10일 만에 로베스피에르가 쿠데타에 의해서 처형되고 반동적인 오인의 총재 정부가 들어섭니다. 원래 바베프는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죠. 기로틴을 통해서 정적들을 많이 죽였는데 이런 공포 정치를 비난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익들이 로베스피에르를 재판도 없이 처형을 하고 또 로베스피에르가 실시했던 민중을 위한 여러 정책들, 가격 통제 정책 이런 것들이죠. 이런 정책을 폐기하자 그는 입장을 바꿔서 로베스피에르의 옹호자가 됩니다. 그는 파리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저널이라는 첫 번째 매체죠. 이러한 매체를 발행했고 이 매체의 잡지의 제목은 1794년 10월 5일에 인민의 호민관으로 변경됩니다. 이 신문은 파리의 노동자와 빈민들을 옹호를 했고 또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또 바베프는 생클로트 민중들이죠. 민중들의 정치 클럽에 가입을 합니다. 총재 정부의 반동적인 정책에 항의하는 노동자와 빈민들의 소요가 파리에서 자주 일어나자 이 총재 정부는 폭력적인 백색 공포 정치를 시작합니다. 이에 이제 바베프는 총재 정부의 공포 정치를 비난하고 스스로를 인민들을 보호하는 호민관 그라쿠스로 이렇게 자처를 합니다. 또한 바이에프는 우파의 공포정치에 대항해서 좌파들도 공포정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바로 이러한 바베프의 주장에 대해서 파리의 빈민들과 노동자들이 매우 환영을 하게 됩니다. 바베프는 자신의 신문을 통해 국민공회죠. 정부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1795년 2월에 다시 체포되고 그의 잡지들은 급진파였던 이 잡고뱅이죠.를 혐오하는 우익 청년들에 의해서 소각당합니다. 그는 폭력을 선동하고 자코뱅당에 가입한 혐의로 그 아라스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사이먼 디플레이, 오기스트 다르테, 필립 보나로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과 바로 이제 예, 동지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들은 감옥에서 정세와 사회 변혁이죠. 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혁명적 동지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사상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반란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이 감옥에서 논의합니다. 특히 부오나로티는 이탈리아 출신의 법률가죠. 이탈리아에서 중간 계급 이상의 이 하급 귀족인데 법률가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에 동화돼서 프랑스로 온 사람들이 부오나로티는 평등주의자들의 음모라든지 경제 측령 초안 등을 작성하는 등 이론적인 참모 역할을 합니다. 발베프는 자코뱅의 과격파를 흡수하여 평등사회라는 결사 조직을 만들었고 이들은 팡테온 클럽에서 자주 모임을 갖고 혁명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바베프는 1795년 10월 사면법에 의해서 석방됐으며 다시 인민의 호민관을 재발행하게 됩니다. 1795년 11월에 바베프와 바베프의 조직인 평등사회를 감시하던 경찰들은
이런 바베프 조직들이 공개적으로 무장 반란을 선동하고 있으며 1793년에 헌법의 복원을 주장한다고 총재정부에 보고합니다. 1793년 헌법은 로베스피에르가 만든 급진적인 헌법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어, 민중을 위한 헌법이죠. 보통 선거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를 통제하는 이러한 헌법인데 실제로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헌법을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바베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1796년 1월 바베프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에 탈출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비밀 활동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총재정부가 1796년 2월에 빵과 고기에 대한 가격 통제를 폐지하고, 그러니까 가격을 강제로 낮췄는데 가격을 자율화시키죠. 즉, 빵과 고기에 대한 가격이 오르게 되고, 정부가 정해진 가격으로 식료품을 공급하는 정책도 중단했습니다. 총재정부는 식료품에 대한 가격 통제가 식량을 생산하는 농촌을 희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농촌이 파리와 같은 이러한 소비 도시를 위해서 농촌이 희생시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가격 통제 정책을 폐지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가격 통제로 식료품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도시의 빈민들과 노동자들은 그 혜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토지를 잃은 유랑민들도 값싼 가격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파리와 같은 도시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시나 화폐, 혁명 화폐로 월급을 받은 노동자나 하위직 공무원, 군인, 연금자 이러한 사람들도 이러한 식료품 가격 폭등으로 식량난에 처하게 됩니다. 바베프는 자신들의 동료인 다르테, 제르망 보나로티, 실베 마셀랭, 펠립스, 리펠티에, 피에르 앙뚜앙, 앙토넬, 드봉, 조르주 그리셀, 장 앙뚜앙, 로시넬들과 함께 평등주의자들의 음모라는 이러한 무장 봉기를 계획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니다. 파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도 도시에서도 수백 명의 무장 반란군이 이 비밀단체에 소속됩니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반란에 참여할 무장 병력을 모으고 연락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바베프의 중앙 지도부는 비밀을 엄수하는 소수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점조직이었기 때문에 말단 회원들은 자기 이 조직의 지도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평등주의자들의 음모가 주장하는 사상은 바베프의 수석 보좌관인 마레샬이 1796년 혁명 전에 쓴 평등선언에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프랑스 혁명 정신을 발전시켜서 절대적 평등을 주장했고 이들에 따르면 단순한 부합의 평등, 형식적 평등이죠. 이러한 평등은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할 수 없다. 오로지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의식주 등 필수품에 대한 공동체가 이러한 것들을 공급을 보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 이들은 부유한 지주와 프랑스 혁명의 혜택을 보고 있던 부르주아들을 비판하고 자신들이 이러한 이기적이고 부당한 특권을 폐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의 권력을 무력으로 타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끝을 맺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와 같이 평등하게 죽고 살기를 열망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평등을 원하거나 죽음을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진정한 평등을 얻을 것입니다. 결국 평등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선언문이죠. 총재정부는 이 바베프의 봉기를 무산시키고자 1796년 2월 27일 빵떼온 클럽을 폐쇄하고 사회 불만을 해소하고자 3월에는 경제난을 해결하고자 화폐 개혁을 추진하지만 이러한 경제 개혁이 실패합니다. 국가의 파산이 임박해지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은 이러한 총재정부의 반대해서 바베프의 이러한 봉기죠. 봉기 선동을 환호하고 났습니다. 결국은 총재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파리의 경제난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 파리에서만 50만 명이 긴급하게 구호를 받아야 될 빈민이라는 이러한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1796년 4월 파리에는 이제 바베프의 가르침 분석이라는 이러한 포스터가 게시되었는데 이 포스터는 자연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재산에 대한 동등한 묵을 누릴 권리를 주었다. 절대적 평등을 말하는 거죠. 1793년 헌법 복원을 주장했고 바베프의 평등주의자들은 공공연하게 무장 반란을 선동합니다. 무장 반란을 선동하는 노래죠. 바베프의 노래. 굶어 죽고 추위에 죽다가 대중적인 곡으로 편주돼서 식당이나 카페에서 노래가 불러질 정도였다랍니다. 대혁명 당시에 창설된 혁명군들이 군대죠. 그레넬 군대 진영에서 탈영해서 이러한 총재 정부에 대한 반란에 가담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됩니다. 결국은 카르노 총재죠. 카르노 총재는 4월 16일 1793년의 헌법의 시행이나 반란을 선동하는 것에 대해서 사형을 처하는 긴급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바베프는 4월 24일 마지막으로 인민호민관 잡지 발행을 통해서 혁명을 완수해서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와 행복을 영원히 누릴 것이며 이를 위해 화폐 제도를 폐지하고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그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거와 식량 및 필수품을 무료로 분배할 것이다. 화폐 제도를 폐지하고 배급 제도를 한다는 거죠. 오늘날 공산주의하고 똑같습니다. 바베프는 이 신문에서 과거 혁명정부가 1792년 9월 이 외국의 침략에 직면해서 전국에서 수몇 명의 반혁명 분자를 학살한 사건이 있어 이 사건을 잘한 거다 옹호하면서 굶주림, 흡혈귀, 폭군, 사형 집행인 사기꾼, 광대로 구성된 반동적인 이 총재 정부를 몰살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에 그러한 혁명 정부가 했던 학살이죠. 그러한 학살보다도 더, 그죠? 심한 학살이라도 해서 혁명을 달성해야 된다. 즉 완전한 9월 2일 학살이 필요하다고 선언을 합니다. 1796년 5월 바베프 세력, 자코뱅 당원 등 군인들이 모여서 무장 반란을 논의합니다. 이들의 계획은 17,000명을 모아서 군대죠. 봉기를 일으켜고 그 이후에는 실행되지 못한 채 폐지된 1793년 헌법을 시행하는 겁니다. 또한 토지와 생산수단의 집산화를 통해서 완전한 평등과 공동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부원하루트는 이제 평등주의 공화국을 선포하는 토령 초안을 공개적으로 낭독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인민이 전진했고 폭정은 더 이상 없다. 여러분은 자유롭다. 이러한 부원하루트의 포고령에 따르면 혁명 후 공화국은 대규모 국가 공동체로 전환될 것이고 부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은 사회재산의 상속은 폐지되고 국가 공동체의 소유로 전환돼서 집산화될 것이다. 공동재산이죠. 또한 국가 공동체의 재산은 모든 구성원에 의해서 관리되고 이용될 수 있다. 국가 공동체는 그 재산으로 영리 활동을 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 우식지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의 주장과 똑같습니다. 당시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에는 경제난과 무질서가 있었고 파리에서 여러 단체들이 무장 반란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바베프의 평등주의자들은 파리의 경찰 군단이죠. 또 내통하고 있었지만 이를 알고 있는 총재 정부가 경찰 군단을 미리 무장 해제시켜버리고 해산시킵니다. 평등주의자들은 경찰 군단의 해산 이후에도 그루넬 병영에 주둔하는 병사들 일부를 반란에 동원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바베프의 조직인 평등주의자 조직의 비밀리에 잠입시킨 정부군 대위 조르주 그리젤이 현상금을 노리고 이 바베프의 혁명 계획을 경찰에 밀고합니다. 그 까르노 총재 정부는 245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5월 10일 바베프와 그 동료들이 체포됩니다. 바베프의 동료들은 6월
바베프와 수감자들이죠. 동지들을 구출하려고 폭동을 일으켰지만 진압당합니다. 정부는 바베프와 수감자들의 이러한 탈출,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폭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리에 갇힌 이들을 방도움의 감옥으로 이송합니다. 이송 직후인 9월 초에 그르넬의 군인들이죠. 과 500에서 600명에 달하는 자코뱅 당원들이 바베프와 그 동료를 구하려고 폭동을 일으켰지만 이 폭동은 실패하고 약 20명이 사망하고 132명이 포로가 됩니다. 1797년 2월부터 방돔의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됐고 3개월 후 5월 26일 지도자인 바베프와 반란계에게 초안을 작성한 다르테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바베프와 다르테는 사형 선고를 받은 법정에서 단검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중상을 입었고 다음날 단두대에서 처형됩니다. 이탈리아 출신자인 보나르티와 제르망은 다른 5명의 주요 가담자와 함께 프랑스에서 추방됩니다. 나머지 56명의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프랑스의 국회의원이죠. 프랑스 국회의원의 탄원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석방됩니다. 바베프는 스스로를 평등주의자라고 불렀으나 후대에서는 최초의 혁명적인 공산주의자로 평가합니다. 바베프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해지거나 더 현명해지거나 더 강력해지려는 욕망을 단번에, 한 번에 없애는 거죠. 없애는 방식으로 사회를 운영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더 부유해지거나 더 똑똑해지거나 더 권력을 강해지려는 것.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사회가 된다는 거죠. 평등한 사회가 된다. 경제적으로도 평등하고 지식적으로도 평등하고 권력적으로도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IMF는 이제 프랑스를 공산주의 사회를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개의 도를 광역이죠. 광역으로 통합해서 하나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지방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이 지방 공동체 밑에 도와 최소 단위의 공동체인 꼬민을 만들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없고 따라서 세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이런 꼬민 공동체에 속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유를 인정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 공동체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 보호를 받기 때문에 현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뭐 꼬민 공동체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죠. 각 공동체는 구성원의 의식주를 책임지고 서로 남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 않는 균형을 유지한다. 공동생활을 한다. 공동소유, 공동분배. 국가는 이러한 공동체들의 연합이다.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는 초기에 재산과 물자는 혁명에 저항하는 지배계급의 소유물을 몰수함으로써 말했던 무상몰수죠. 바베프는 토지와 기계 등 생산수단을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생산과 가격을 계획적으로 통제했다. 경제계획이죠. 계획경제를 실시하겠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거죠. 화폐를 없애고 배급제를 하는 거죠. 소매업도 폐지한다. 배급제를 하니까 장사꾼이 소매업이 필요 없죠. 무역은 국가만이 할 수 있고 아동과 병자, 노인들은 국립양육원에서 보호하며 청소년 교육도 공동체가 한다. 성인들은 노동 능력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노동을 해야 된다. 그는 신분제를 폐지하고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최고위직에 오를 수 있도록 할 것.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법률로 보장할 것. 민중들이 나라의 일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공동체의 수확량의 10%를 저장하는 공동창고를 설치하고 민중들에게 식량 배급을 할 것. 그리고 모든 일은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표결할 것 등 이러한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베표는 마르크스 전에 이미
프랑스 대혁명 시절에 루소와 로베스피에르를 더 발전시켜서 오늘날 공산주의 사상의 기본적인 틀거리죠. 그래서 경제적 공동체, 그리고 사유재산 폐지, 계획경제, 그리고 그러한 공산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장봉기, 혁명론이죠. 이러한 혁명론, 이러한 공산주의의 기본 이론을 마르크스 전에 바베프가 이미 그 초안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